여러분 안녕하세요. 2025년 3월 적중 예상 특강을 담당하는 해커스 학원 이상길입니다. 자, 오늘도 여러분들하고 시험에 나올 만한 적중률 높은 문제들 한 문제 한 문제씩 해설을 해 드릴 텐데, 이 강의를 보시기 전에 여기 해커스 영어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토익 게시판 자료실에서 문제를 미리 다운받아서 시간을 한 9분 정도 재고 문제를 푼 후에 해설 강의를 들어주시는 걸 추천해 드립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 101번 문제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풀이의 기본은 항상 보기부터 보는 거고요. 보기를 보고 나서 해석이 필요한지 아닌지, 해석이 필요하면 문장 전체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빈칸 앞뒤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하고서 문제를 접근하셔야지 무턱대고 다 해석을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일단 A, B, C, D 요거 4개 다 모두 형용사고, 이 블랭크 다음에 나오는 income, 소득을 나타내는 명사를 꾸며주는 적절한 의미의 형용사를 찾는 문제라 이거는 해석이 좀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사실 income이란 단어랑 어울리는 건 지문 전체 해석은 아닌 것 같지 않아요, 여러분들? A, B, C, D 단어 뜻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A번 tight, 요거는 되게 빡빡하다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뭐 예산 같은 게 되게 빡빡하다라고 할 때 budget, 뭐 이런 단어들하고 잘 어울릴 수 있겠죠. 그 다음에 classic, 요거는 전통적이거나 전형적인이라고 해서 누가 이렇게 늘 하던 행동, 맨날 뭐 늦는 친구가 또 늦게 와요. It's classic 하면 걔 맨날 그래 뭐 이럴 때 쓰는 표현이고요. 그 다음에 C번의 deliberate, 이 단어는 형용사로는 고의적이다, 그러니까 약간 intention을 갖고 있다, 의도적이다 라는 뜻도 있고, 또 하나의 뜻은 신중하다 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게 동사로 쓰인다는 것도 알아두세요. 심사숙고하다 라는 뜻이고, 데이빗 스테디, 여러분들 왜 책이 꾸준히 팔리는 걸 우리가 스테디셀러라고 하죠. 뭐 책뿐만 아니라 어떤 제품들이 꾸준한 판매량을 기록하는 걸 스테디셀러라고 하는데,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꾸준하거나 안정적인 이란 뜻입니다. 그러면 4개 다 형용사라 해석을 통해서 적절한 걸 골라야 되겠죠. 자, 몇 년간 프리랜서로 일을 하고 난 후에 제임스는 was relieved, 이 사람이 좀 안심이 된 겁니다. To finally have a full-time job, 이제 정규직을 얻게 됐네요. That brings in, 가져다 주는 무엇을, 사람이 프리랜서 일하면 수입이 들쭉날쭉하잖아요. 근데 꾸준한 내가 수익을 얻게 되면 심리적으로 경제적으로 안정적이 되겠죠. 그래서 답은 데이빗 스테디가 정답이 되고, 여기서 우리 단어 하나 잠깐 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relieve, relieve는 보통 사전을 찾으면 안심이 되다, 완화시키다 라는 뜻인데요. 여러분들 조금 귀찮더라도 단어를 공부할 땐 항상 이 녀석이 누구랑 잘 어울리지, 말뭉치, 즉 콜로케이션을 같이 외워두시면 나중에 시험 문제 풀 때 굉장히 편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불편하게, 그리고 시험은 편하게 보는 게 우리 공부의 목적이 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자, relieve the traffic, 이렇게 해서 traffic이라는 단어랑 어울리면 요거는 교통체증을 완화하는 거고요. pain은 통증을 완화하는 거고, tension은 긴장을 완화하는 거고, 이 relieve는 동의어로 바꿔 쓰면 ease란 단어로 바꿔서 이게 동사로 사용이 됩니다. 완화시키다, 이렇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도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102번으로 갑니다. 요거는 보기를 살짝 봤더니 4개 다 뭘로 깔렸어요? 전치사로 깔렸죠? 의미상 적절한 전치사를 선택하는 문제, 그럼 이제 해석해야 되겠죠? 자, 이 회사는 has been in acquisition negotiations. 자, 이게 명사, 뒤에도 명사. 그래서 그 인수 협상을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inside, between, with, around 4개 다 전치사라 일단 해석을 볼게요. inside, 안쪽에라는 뜻이고, 이거 뭐 영화도 뭐 인사이드 들어가는 거 있지 않았어요, 여러분들? between은 사이인데 둘 중일 때 뭐뭐 사이에라는 뜻이고, 셋 이상일 때는 어멍을 사용을 하지요. with는 뭐뭐와 함께, 그 다음에 데이빗 around는 뭐뭐 주변에, 즈음에라는 뜻으로 사용이 돼서 장소가 뒤에 오면 주변에라는 뜻이지만 시각이 뒤에 오면 즈음에라는 뜻으로도 사용이 됩니다. 그래서 해석을 해보면 one of its main market competitors, 그 시장의 주요 경쟁 업체들 중에 하나와 무엇을 인수 협상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뭐뭐와 함께라는 뜻으로 쓰이는 C번에 with가 정답이 되는데요.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봐야 될 게 있어요, 여러분들.
수일치 문제가 시험에 집중적으로 나올 때가 있는데 그것들 중에 이제 여러분들이 많이 틀리는 게 바로 이겁니다. 이 원어브라는 표현은 여기 뒤에 어브 다음에 명사가 반드시 복수 명사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뭐뭐 중에 하나라는 뜻이기 때문에 선택할 수 있는 게 반드시 2개 이상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어브 다음에는 무조건 여기 더 혹은 한정사, 한정사는 명사 앞에 붙는 단어들의 모음인데 그건 잠시 후에 설명을 해드릴 거고요. 한정사를 쓰고 뒤에 반드시 복수명사를 쓰는데 수일치는 말입니다. 원에 일치시켜서 단수동사를 쓰는데 이걸 제가 조금 더 깊게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 말고 이치도 같은 특징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one of each of는 한정사, 한정사는 명사 앞에 붙는 단어들의 모음, 관사가 여기 있어요. 어나 언이나 더. 그 다음에 지시 형용사. 뭐가 있어요, 여러분들? 지시 형용사 이것, this, 저것, that, 이것들 these, 저것들 those 이런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격. 마지막 수와 양을 나타내는 수량, 형용사 이런 것들이 한정사입니다. 그래서 one of each of는 한정사 다음에 반드시 복수명사를 사용을 한다. 그리고 수일치는 누구한테 일치시킨다? one이나 each에 일치시키기 때문에 동사를 뭘 쓴다? 단수 동사를 써서 여기 예문 보이죠? 여러분들 이렇게 쉬운 예문. 여러분들이 프렌즈가 마음에 안 들면 one of the books, each of the books 책으로 바꿔도 되고요. cars 차들로 바꿔도 되고 아니면 뭐 좋아하는 거 아무거나 다 바꾸세요. one of the movies, each of the movies 이렇게 바꾸셔도 되는데 뒤에 동사는 is를 쓴다. 1번 복수명사를 쓰고 2번 단수동사 쓴다는 거 예문으로 기억을 해두시고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 얘 왜 안 되냐? money는 불가산명사라 안 돼요. 그리고 요거는 단수명사라 안 됩니다. 이렇게 복수명사를 꼭 써야 된다는 거. 그리고 동사는 원이나 이치에 일치시켜서 단수동사를 쓴다는 걸 알고 계셔야 되는데 근데 이제 이 문제를 풀려면 무엇을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되느냐? 시험에 잘 나오는 불가산명사를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암기를 하고 계셔야 되는데 여러분들 혹시 불가산명사 어디까지 알고 계십니까? 시험에 반복적으로 꾸준하게 출제되는 불가산명사를 쉽게 외우는 법을 알려드리도록 할 테니까 이거 꼭 챙겨서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불가산명사 이렇게 일단 외우시면 돼요. 베이직 카페로 가는 지도들. 이 카페가 이름이 베이직인데 곳곳에 지점이 있나 봐요. 그래서 사람들이 여기가 커피 맛집으로 소문이 나서 여기를 찾아가는 지도를 이렇게 서로 공유를 합니다. 그래서 베이직 카페로 가는 지도들을 리서치 연구하자. 얘도 불가산명사라 이렇게 만들어 놨고요. 한 번만 따라 읽어보세요. 베이직 카페로 가는 지도들. 자, 일단 베이직 B는 뭐냐? 배기지, 러기지, 수화물. 요거 불가산명사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하나 알아두실 게 불가산명사를 외울 때 야, 네가 왜 불가산이야? 수화물 1개, 2개, 3개 쓸 수 있잖아. 근데 이게 불가산명사는 여러분들 영어의 불가산명사는 논리적이거나 보편적이거나 합리적이지 않고 그냥 임의로 영어를 쓰는 사람들이 정해놓은 거라 다른 언어에서는 가산명사 취급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걸 외울 때는 묻고 따지지도 않고 포인트 뭐다? 묻고 따지지도 않고 그냥 무식하게 암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야, 너 짐 하나, 둘, 셋, 넷 셀 수 있잖아. 여기 보면 서신도 하나, 2개 셀 수 있잖아. 의미 없어요. 이건 그냥 영어에서 불가산명사로 임의로 정해놓은 거기 때문에 무식하게 암기하시는 게 포인트라는 거 기억해 두시고 A, access, 접근, S, support, 지원과 지고요. 여러분들 이 support은 복수형으로 사용이 되면 의미가 달라집니다. 얘가 이렇게 S가 붙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러면 지지대라는 뜻으로 왜 나무 같은 거 이렇게 넘어지지 말라고 해놓는 지지대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I, information, C, correspondence, 서신 이게 대표적인 불가산 명사다. 우리 베이직 봤어요. 이제 카페로 가볼게요. 자, C, clothing, 의류 그 다음에 A, advice, 조언 F, food, furniture 음식이나 가구 E는 equipment고 자 이제 지도들로 가볼게요. maps, mail, 우편물 이거 셀 수 없는 명사 그 다음에 merchandise, machinery 이것도 불가산 명사고 A는 advertising P는 permission하고 produce 여러분들 permission to dance라는 노래 아시죠? 그 permission에 어를 안 붙이는 이유는 permission이 불가산 명사라 그렇습니다. S는 stationery
그리고 아까 research까지 같이 외워두시면 되고 one of, each of, 더 다음에 이런 명사는 아예 쓸 수가 없습니다. one of, each of 다음에는 반드시 복수명사 쓴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103번입니다. 이번 테스트가 조금 난이도가 있어요. 앞쪽에 집중적으로 어휘 문제가 배치가 많이 됐는데 실제 정기 토익 시험을 보게 되면 유난히도 말이에요. 101번하고 110번 사이에 어휘 문제가 5개씩 들어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반에 사람들을 막 달려가지 못하게, 그러니까 달리기 시합을 할 때 중간에 이렇게 허들을 많이 갖다 놓은 시험이 있는데 그때는 당황하지 마시고 처음이 어렵잖아요. 처음이 오르막길이면 나중에 능선과 내리막길이 나오니까 여기만 조금 넘어가면 내가 쉬운 문제를 맞이할 수 있다, 마주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103번 A, B, C, D가 모두 명사 어휘죠. 우리 A, B, C, D 단어 뜻을 볼까요, 여러분들? A번 symptom, 요건 증상. B번에 proficiency, 능숙함. C번에 invoice, 운송장. 그 다음에 authenticity, 요거는 진품 여부, 신뢰성이란 뜻인데 이게 진짜예란 뜻이잖아요. 그거의 명사가 authenticity라고 알아두시면 되고 해석을 해서 푸셔야 되겠네요. 전문가들이 will be, 자, 요 단어 요거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이 된 겁니다. 이게 동사일 땐 present지만 형용사일 땐 present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will be present. 자, 이러이러한 fair는 박람회죠. 이거 고유명사는 굳이 뭐 읽을 필요 없고 전문가들이 이 형용사로 일단 참석하다는 뜻이에요. 참석할 거예요. 뭐 하기 위해서 help. 자, 그 다음에 여기 목적어 보이고 동사 원형 보이죠? help는 목적어 뒤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국 사람들이 이 이름을 무슨 준사역동사, 사역동사인 let과 똑같이 목적어 다음에 동사를 하나 더 쓸 수 있으니까 이름을 준사역동사라고 희한하게 전놨는데 뭐 이름 그렇게 외우셔도 되고 그냥 help는 목적어 다음에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쓸 수 있는 그런 특이한 단어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되고 방문객들이 verify, 확인하는데 무엇을? 그들의 possessions. 이게 이제 뭐 TV쇼 진품 명품 같은 거 봐요. 같은 건가 봐요. 자기들이 이렇게 가져온 물건들, 소지품들을 그것이 진짜인지 아닌지 확인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 그리고 estimate, 측정하고 평가하는데 그들의 가치를 답은 데이빗이 정답이 됩니다. 이 문제에서 help의 문장 구조,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여기 투부정사를 써도 됩니다.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인데 1년에 서너 번 정도는 꼬박꼬박 시험에 출제가 되고요. possessions, 소지품인데 여러분들 이 단어의 동의어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effect죠. 네, effect. 이 단어 쓸 수 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이게 영향, 결과 이런 뜻도 있지만 복수형으로 사용이 돼서 이게 소지품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단어 present, estimate, 품사에 따라 달라지는 의미. 이 단어는 보통 선생님 이거 동사 아닙니까? 명사 아닙니까? 형용사 아닙니까? 아니요, 다 쓰입니다. 그래서 토익에서 각별히 이런 단어를 좋아합니다. 굉장히 익숙한 단어인데 품사에 따라서 달라지는 의미, 그것들 중에 여기 나온 거랑 한두 개 정도 더 추가해서 제가 포인트를 잡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우리 1번 estimate, 이거 동사로 사용이 되면 견적을 내다는 뜻인데 명사로 사용이 되면 서류의 개념이 있어서 견적서란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료 견적서는 free estimate이고 수리 견적서라고 하면 repair estimate 이렇게 사용을 합니다. 그리고 ease, 이거 아까 나왔었어요. relieve란 단어 설명하면서 동사로 쓰면 완화시키다 라는 뜻이 있어서 ease the pain, ease the tension 이런 게 있는데 이게 명사로 사용이 되면 쉬움이란 뜻입니다. 그래서 with 다음에 이렇게 ease 명사로 써버리면 부사로 easily,로 바꿔 쓸 수가 있어요. 왜 with care를 carefully로 바꿔 쓰는 것처럼 with 다음에 추상명사를 사용이 되면 부사처럼 사용이 되는데 이것도 시험에 나온 적이 있었고요. prompt, 이 단어는 사실 형용사로는 여러분들이 많이 알고 계세요. 신속하다는 뜻으로 prompt delivery, 신속한 배송, 그리고 prompt, 이게 이제 정확하고 정각이라는 뜻이 있어서 promptly를 사실 시험에서 많이 보죠. 여러분들이 뜻이 두 가지라고요. 첫 번째, 신속하게, 정확하게, 정각에 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는데
요게 동사로 쓰이는 건 많은 분들이 잘 몰라요. 프롬프트 동사로 쓰면 어떤 일이 뭐 하도록 야기하다라고 해서 from A to B, A가 B 하도록 야기하다 이렇게 사용이 됩니다. 그 다음에 말입니다. budget. 나 이 단어 아는데 알죠. 근데 시험에 나오면 뒤통수를 맞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아요. 왜? 명사로 안 내니까요. 명사 말고 이게 형용사로 쓰이면 저렴하다는 뜻이 있어서 여러분들 저가 항공사, budget airlines, budget hotel 이러면 이거는 저가 호텔, 그러니까 가격이 안 비싼 이라는 뜻으로 사용이 되고 명사로는 예산이라는 뜻 알고 계실 거고요. 동사로 사용이 되면 예산을 할당하다는 뜻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요게 발음이 달라지는데 이게 동사일 때는 액센이 뒤에 있습니다. present. 그래서 제공하다. 우리 영화 시작할 때 보면 무슨 영화사에서 present 이렇게 나와요. 발표하다. 아니면 소개하다. 라고 해서 I'd like to present my 아주 좋은 동료인 good friend인 누구를 present 하고 싶다. 소개하다는 뜻이 있고요. 이게 이제 명사랑 형용사로 쓰이면 액센이 앞에 있어요. present. 이게 선물, gift라는 뜻이 있고 형용사로 쓰이면 지금의. 그래서 present condition은 어때? 지금의 상태는 아니면 참석하다라고 할 때 he was present at the party. 그는 파티에 참석했다라고 해서 이렇게 형용사로도 쓰인다는 거. 이런 거 되게 잘나요. 그래서 꼼꼼하게 이런 것들 일상에서 많이 쓰이는데 품사에 따라서 의미 달라지는 것들은 지금처럼 정리를 잘 해두셔야 됩니다. 104번입니다. 이제 드디어 쉬어가는 문제가 나왔어요. 품사 문제죠. 보기를 봤더니 비어있는 자리는 upset이라는 형용사 앞에 빈칸이 있으니까 요거는 그저 이렇게만 보고 문제를 풀고 해석을 안 하고 넘어가는 게 맞아요. 답은 지금 A번에 understanding은 동명사 명사로 이해, B번에 understandable 이해할 수 있는, 그 다음에 C번은 부사 이해할 수 있게, 그리고 매우 당연하게라는 뜻이고요. 데이빗은 과거랑 과거 분사인데 형용사 앞에 빈칸이 있습니다. 비동사 다음에 형용사, 과거 분사, 현재 분사로 이렇게 보어가 나와 있으면 완전한 문장 누가 정답? 부사 C번이 정답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was understandably upset. 아주 이해할 만큼 당황했습니다. After losing the final. 자, 이 토너먼트에서 단 한 세트도 따지 못하고 결승전에서 그러니까 게임을 내준 겁니다. 그래서 생각을 해보세요. 결승전까지 얼마나 열심히 올라갔겠습니까? 근데 한 세트도 못 따고서 게임이 끝나버리면 너무 당황하겠죠. 그래서 이해할 만큼 매우 당연히 업셋했다. 해석은 필요 없는 문제인데 해봤습니다. 105번으로 갑니다. 요것도 지금 보시면 A, B, C, D를 봤더니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는데 조동사 뒤에니까 동사를 쓰긴 해야 돼요. 그런데 말입니다. 목적어 안 보이죠? 동사이면서 목적어가 안 보여? 그러면 수동태로 써야 되니까 이것도 사실은 will, blank, 조기, during 앞에까지만 확인하면 문제 풀 수 있습니다. A번은 동명사 현재분사, B번은 수동태, C번은 동사 원형, 목적어 필요합니다. 얘도 목적어 필요합니다. 답은 누구? B번에 be revealed가 정답이 되고요. 자, 이 싱잉 컨테스트의 위너들이 will be revealed 발표되어질 겁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일단은 동사 개수를 확인해 보는 것, 동사 문제일 때는 수태시를 확인하는 거 알아두시면 되는데, 이 reveal이란 단어는 발표하다, 밝혀지다 이런 뜻도 있지만 토익에서 되게 좋아하는 콜로케이션이 있어요. 주어가 이런 게 옵니다. survey, study 이렇게 나오고, 설문 결과, 그 다음에 연구 결과가 보여주다라고 할 때 reveals, shows, suggest, 이럴 때 suggest는 제안하다가 아니라 보여주다, 그 다음에 indicate 해놓고 이렇게 목적으로 대절 쓰는 거. 그러니까 주어가 여기 뭐 폴이란 단어, 여론조사 결과가 와도 괜찮아요. 여러분들 survey나 study나 폴이 오고 동사가 reveals, shows, suggests, indicates 이렇게 주어를 찾거나 동사를 찾거나 동사 뒤에 목적으로 대절 찾는 문제 시험에 1년에 3-4번씩 꼬박꼬박 출제가 되는 문제 유형이니까 잘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6번입니다. 자, 이거는 말이죠. 사실은 이렇게만 보고 푸는 거예요. 여기 then까지. 지금 then이 보이니까 짝꿍을 찾아야 되는데 then이 보이면 앞에 er이나 more나 less가 보여야 됩니다. then은 비교급이고 비교 대상이 두 개일 때 쓰는 건데 er이나 more나 less를
찾으면 되고 선택지에서 이런 구조를 만족시키는 거 하나밖에 없죠. 답은 데이빗 취퍼가 정답인데 그런데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는 비교급을 수식해주는 부사를 좀 보셔야 돼요. 여러분들 형용사 부사로 우리가 원급, 비교급, 최상급을 만드는데 똑같이 형용사로 비교급, 최상급을 만들면 여전히 품사는 형용사지만 급이 달라지면 노는 부사들, 수식해주는 부사들이 달라지고 그걸 시험에서 물어본단 말입니다. 그러면 똑같은 형용사인데 급이 달라지면서 어떤 부사들과 어울리느냐 혹은 어떤 형용사랑 어울리느냐 big, bigger, biggest 다 똑같이 형용사인데 원급은 so나 very랑 어울려요. so big, very big. 그리고 비교급은 요 네 가지랑 어울리는데 아마 여기서 여러분들이 제일 낯선 표현이 얘일 거예요. way. way는 방법 혹은 길 이런 뜻으로 명사로 사용이 되지만 비교급 앞에 사용이 되면 부사로 훨씬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way bigger, far bigger, much bigger, even bigger. 그리고 최상급은 앞에 by far나 single인데 single은 형용사로 사용이 돼서 the single biggest, 제일이라는 뜻이에요. 제일. 그 다음에 최상급 뒤에는 ever나 yet을 써서 this would be the biggest event ever, biggest event yet, 이제까지 거 중에 최고란 뜻으로 사용이 되고요. 그 다음에 재밌는 게 very는 원급이지만 very 앞에 더나 소유격이 있으면 얘는 특이하게 최상급을 꾸며줍니다. very만 있으면 원급, 하지만 그 앞에 더나 혹은 소유격이 붙으면 the very, 소유격 very는 최상급을 꾸며줄 수 있다. The very latest news, 가장 최신 소식. The very best 해놓고서 뒤에 명사 쓸 수 있고 Your very last chance, 당신의 정말 마지막 기회라고요 라고 할 때 Your very last chance 이렇게 사용이 될 수 있다는 거. 그래서 원급, 비교급, 최상급 표현들 함께 어울리는 부사들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107번입니다. 보기를 봤더니 동사처럼 생긴 것도 있어요. B번은 과거로 볼 수 있죠. 그리고 명사도 보이고 투부정사도 보이는데 지금 제일 중요한 건 이런 문제 풀 때는 이 문장 안에 동사가 있는지 없는지를 봐야 되는데 동사가 있어요. 그리고 따로 접속사가 없어서 이 자리는 동사를 쓸 수는 없습니다. 동사가 아닌 걸 골라야 되는데 A, B, C, D 중에 그럼 누굴 고를까요? 자, 일단 A는 투부정사, B번은 과거 혹은 과거 분사, C번 현재 분사, 데이빗 프로덕션. 명사로 생산이나 제작인데 복합명사가 될 가능성은 떨어집니다. 복합명사는 명사와 명사를 짝을 이뤄서 쓰는데 복수형을 만들 때 보통 s를 붙여서 사용을 합니다. 물론 특이하게 여러분들 sales처럼 원래 단어가 s로 끝나는 단어들은 복합명사일 때 여기도 s가 붙고 sales 예를 들어서 associate 영업사원들이라고 할 때 양쪽에 s를 붙여 쓸 수 있지만 이거는 그런 단어가 아니라 paintings production은 안 되고요. producing을 쓰게 되면 현재 분사인데 얘는 능동이라 목적어 필요하고요. A번을 쓰게 되면 뭐뭐 할 정도로 번역이 되는데 의미가 안 맞아요. 명사 다음에 투부정사가 이렇게 와서 이렇게 꾸며주는 걸 형용사적 용법이라고 하고 왜 그런 거 있죠 여러분들. somebody to love. 사랑할 누군가, something to eat, 먹을 거리처럼 뭐뭐 할이라고 번역돼야 되는데 이건 국어적으로 안 맞고 뒤에 by가 강력한 힌트가 되고 그래서 답은 a set of paintings. 자, 이 아티스트인 이 사람에 의해서 제작되어지고 만들어진 거죠. 답은 B번이 정답인데 이렇게 명사 뒤에 과거 분사가 오고 진짜 동사가 뒤에 오는 구조는 토익에서 가장 애정하는 패턴이고 이렇게 과거 분사가 오는 건 다 똑같습니다. 여러분들 왜 그런 거냐? 관계대명사 주격과 비동사가 있다가 생략이 되면서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 원래 문장으로 만들면은 이게 사물이니까 which이고 혹은 과거이면 were를 쓰면 되겠죠. 그리고 pp였던 겁니다. 그래서 a set of paintings which are produced, which were produced. 여기서 요거 빠지면서 produced만 남게 됐다는 거 알아두시면 좋겠죠. 108번입니다. A, B, C, D 모두 다 전치사 아니네요. 접속사, 전치사가 섞여 있네요. 일단 A, B, C, D 보겠습니다. A번에 since는 접속사로 쓰면 뭐뭐 때문에 이유고요. 접전부로 시간을 나타내서 뭐뭐 이래로란 뜻이 있고요. B번에 except 전치사 제외하면 until 접속사 전치사로 뭐뭐 할 때까지 David despite 뭐뭐임에도 불구하고 근데 뒤에 이렇게 동사 보이고 앞에도 동사 보이니까 동사 두 개 접속사 자리 선택지의 접속사로 쓰일 수 있는 것 요거랑 요거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는데 자, 뱅크 세미나, 이 은행의 세미나 on personal finance. 자, 이 개인 금융에 대한 세미나가 was cancelled. 취소되었습니다. 10명도 안 되는 사람들이 거기에 등록을 했기 때문에겠죠. 답은 A번에 since가 정답이고 이 since가 이유로 사용이 될 때 대체 가능한 접속사들 as도 있고 because도 있고 now that도 있어요. 그리고 같은 의미를 가진 전치사 due to, owing to, because of, thanks to 이런 게 있는데 이거 여러분들 잘 외우려면 이 since 같은 단어 공부할 때 때문에 이래로가 아니라 이게 접접 전부로 모두 쓸 수 있다는 이 단어가 쓰일 수 있는 최대의 품사를 먼저 외우셔야 돼요. 그래서 until을 뭐뭐 할 때까지가 아니라 아 이거 접속사 전치사구나. 그래서 뒤에 주어 동사도 올 수 있지만 명사도 올 수 있구나. 이걸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이걸 효과적으로 외울 수 있도록 제가 해설집에 QR코드를 하나 붙여놨어요. 이거를 음원으로 외울 수 있는 걸 제가 만들어 놨거든요. 거기 QR코드 타고 들어가셔서 여러분들이 이거를 외워 두시기 바랍니다. 109번입니다. 4개 다 모두 비동사 다음에 들어가는 의미상 적절한 동사를 찾을 수 있도록 동사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일단 해석을 해서 푸는 문제입니다. A번 계산하다, B번 고치다, C번 도달하거나 충족하다. David corrected 수정하다.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네요. exceed는 넘어서고 초과하고 능가하는 건데 매니저들은 may not request more money 더 많은 돈을 요청하지 않을 것입니다. promotional spending 어떤 홍보 지출용으로 언제까지 그들의 예산의 limit 한계가 뭐하거나 도달하거나 아니면 exceed 넘어설 때까지든 그러니까 예산 정해진 예산 내역이 있는데 그거에 도달하거나 넘어설 때까지는 돈을 추가로 요청하지 않을 것이다. 답은 C번에 reached가 정답이 됩니다. 110번 요게 조금 어려웠어요. 오늘 문제 중에 난이도가 높았던 문제인데 일단 동사와 아닌 게 섞여 있는데 여기 find라고 동사가 나왔기 때문에 앞에 동사를 쓰면 틀립니다. 그러면 준동사를 써야 되는데 컴핏은 자동사라 목적어 필요 없어요. 그런데 준동사인데 일단은 A하고 데이빗이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떠오를 텐데 A하고 데이빗 둘 다 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지만 이건 해석으로 푸는 겁니다. 이 투부정사가 여러분들 완전한 문장에 쓰이면 보통 부사적이라고 하고 그때는 목적으로 번역이 돼요. 그래서 A를 내면 번역이 전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경쟁하기 위해서라고 번역이 깔끔하게 돼야 되는데 보세요. 경쟁하기 위해서 얘네들이 알아냈다 무엇을 international customers 해외 고객들이 have different expectation 기대치가 다르다. 어디에 있는 국내 시장에 있는 고객들하고 기대치가 다르다. 경쟁하기 위해서가 맞을까요? 아닙니다. 요거는 완료 분사 구문인 데이빗 having competed가 정답인데 having competed 이렇게 완료 분사 구문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텐데 보통 해석을 두 가지 중에 하나로 하시면 돼요. 뭐뭐하고 난 후에 아니면 뭐뭐 때문에 원래는 이렇게 접속사가 있다가 주어 동사가 있다가 접속사 주어 빠지고 동사가 이렇게 having pp로 바뀐 건데 뭐뭐하고 난 후에 그러니까 이거는 이것 때문에 뭐뭐하고 난 후에 뭘 넣어도 사실 해석이 돼요. 그래서 그러니까 해외에서 경쟁하고 난 후에 이 회사가 깨달은 건지 아니면 이 회사가 해외에서 경쟁을 했기 때문에 깨달은 건지 뭘 넣어도 잘 되는데 이 having pp가 어떻게 나왔는지를 지금부터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걸 완료라고 하는데 완료라는 표현은 여러분들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에 다 붙습니다. 근데 완료라는 표현이 들어가면 그냥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앞에나 뒤에보다 시간적으로 한 단계 먼저 발생했구나. 우리 완료 분사구문 본격적으로 보기 전에 여러분들 이런 거 볼래요? 투부정사도 그런 게 있어요. I'm happy to. 나는 기뻐요. 왜? help you. 이러면 이렇게 그냥 to 다음에 동사 원형을 직접 써버리면 지금 도움을 주는 거에 대해서 지금 기쁘게 생각하는 거지만 만약에 여기다 to have helped you 이렇게 써버리면 너에게 과거에 도움을 줬던 거에 대해서 지금 기쁘게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to have pp는 앞에나 뒤에보다 시간적으로 한 단계 먼저 발생했을 때 이 표현을 쓴다는 거. 그래서 투부정사든 동명사든 분사든 완료라는 표현이 보이면 아 이거 시간적으로 요거보다 이게 한 단계 과거구나라는 걸 이해하시면 되고 완료 분사 구문은 기본 형태 능동은 having pp, 수동은 having been pp가 됩니다.
부사절의 시제가 주절보다 먼저 발생한 경우, 즉 여기는 과거인데 여기는 과거 완료라 이 주절보다 얘가 먼저 발생했을 때 접속사 주어 빼고 시제가 동일하면 그냥 ing를 붙이면 되지만 시제가 얘가 먼저 발생했죠. 내가 주절보다 먼저 발생했어. 이거를 굳이 표현해주고 싶으면 어찌 쓴다? having pp를 써요. 수동태일 때는 having been pp를 쓰는 거고. 그리고 접속사는 보통 두 가지 경우가 나온다 그랬죠. after나 혹은 because. 자, 예문 보세요. 계약을 검토하고 난 후에 그들이 거기에 서명했다. 검토한 게 먼저 발생한 거죠. 여기는 과거 완료, 여기는 과거, 접속사 주어 빼요. 그런데 시제가 동일해서 만약에 여기가 그냥 reviewed, 과거 시제였다. 그러면 어떻게 바뀔까요? reviewing 이렇게 바뀌어서 썼을 거예요. 근데 시제 차이가 나니까 야 내가 쟤보다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어. 이걸 표현하고 싶으면 having reviewed를 쓰게 되는 겁니다. 근데 선생님 여기 혹시 시험에서 우리에게 having reviewed랑 reviewing을 같이 보여준 다음에 수험생 여러분 이게 시간적으로 동일한 시점이게요? 아니면 시간적으로 얘가 먼저 발생했게요? 이 차이를 물어보는 그런 문제를 혹시 시험에서 우리가 마주칠 확률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그렇게 낸 적은 없어요. 없어요. 그거 그렇게 안 내니까 이거 그냥 having pp가 있으면 시간적으로 먼저 발생했다. 그렇게 알아두시면 되고 이유 하나 볼게요. 여러분들. 그 여자가 기차를 놓쳤기 때문에 회의에 늦게 도착을 했다. 기차 놓친 게 먼저 발생. 그리고 늦게 도착한 게 그 뒤에 일어난 거죠. 접속사 주어 빼요. 동사 봤더니 과거 완료. 얘는 과거. 내가 쟤보다 먼저 발생했네. 요걸 표현하려면 그냥 missing이 아니라 어찌 쓴다고요? having missed 이렇게 쓰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시험에서 이렇게 명사가 보이고 이렇게 이런 구조가 보이고 여기 투부정사가 보이고 하나는 뭐 이렇게 having pp가 보일 때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시험에서 나오는 난이도가 높은 문제인데 둘 다 동사에서 나와서 동사처럼 명사를 목적으로 취할 수 있는데 이 두 개 같이 보이면 이 구조 보이면 해석으로 푸는 거고 이거는 목적이고 요거는 뭐뭐하고 난 후에 시간이나 아니면 뭐뭐 때문에 이유 이렇게 번역을 해서 번역으로 푸는 겁니다. 해석으로 잘 알아두시고 111번으로 갑니다. 네 개 다 모두 형용사 해석을 통해서 풀어야 되는데 여기 pending이라는 단어 좀 어렵죠. 얘는 사실 시험에 자주 나오진 않지만 나올 때 보통 답으로 나오는데 요 pending 제가 이따 잡아 드릴게요. 형용사로 일단 해결이 안 된 미결에 그리고 뭔가 이렇게 임박한 그 다음에 처리 중인 이거 이제 법률적인 용어에서 많이 쓰는 표현이에요. 이게 전치사로도 사용이 돼요. 이따 잠시 후에 보여드릴게요. timely는 형용사로 시적절하고 적기에 C번은 운 좋은 데이빗 퍼펙추얼 영원한이라는 뜻인데 서비스 에이전트는 항상 그들의 최선을 다해야 돼. best 이거를 utmost로 바꿔 쓰셔도 돼요. provide blank solution 어떤 해결책을 제공하기 위해서 but there are some issues that naturally take longer to resolve. 근데 어떤 이슈들이 있다? 자연적으로 시간이 좀 오래 걸리는 게 있어요. 하지만 뭐 어떠한 해결책 딱 시기적절한 적기에 해결책을 제공하는 게 중요해. 그리고 그렇게 최선을 다해야 하지만 때로는 시간이 필요한 문제들, 시간이 오래 걸리는 문제들이 있다. 답은 B번이 정답이 되고요. pending, 자 한번 봅시다. pending 일단 전치사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습니다. 뭐뭐를 기다리는 동안에 뭐뭇이 있을 때까지. 그래서 pending further instructions, 추가 지시가 있을 때까지. 뭐 pending further study, 추가 연구가 있을 때까지. 아니면 추가 연구를 기다리는 동안에 요 뜻이 하나 있고요. 형용사로 세 가지 정도가 있어요. 첫 번째, 해결이 안 된 미결의 라는 뜻으로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로 there are several pending issues 하면 해결해야 될 미결된 문제들이 있다.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곧 있을, 곧 임박한 이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자 실험의 결과가 pending, 곧 나올 예정이다 라고 해서 쓰이기도 하고 pending merger 하면 임박한 합병 이렇게도 사용이 되고 세 번째, 법률적 또는 공식적인 맥락에서 처리 중인, 심리 중인 법원에서 이런 사건이 계류 중이다, 심리 중이다 라고 할 때 The document is pending signature 하면 그 문서는 뭐 하는 중이다? 서명을 기다리고 있는 중이다 라고 해서 좀 어렵죠. 어려운데 그래서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시험에 나올 때 대부분 답으로 나온다는 거 기억해 두시고 112번입니다. 자, 4개 다 전치사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돼요.
A번 before는 접전부 뭐뭐 하기 전에 제가 그 아까 말씀드렸죠. 그 시험에 잘 나오는 접속사 전치사 용법 해설에 제가 QR코드 해놨다고 거기를 보면 이런 용법이 잘 정리가 돼 있고 by는 전치사로 까지고 뒤에 나오는 시점까지 동작이 완료가 된다는 의미일 때 사용을 하고요. within은 전치사로 뒤에 기간을 써서 범위를 한정시켜서 이내란 뜻이고 under 뭐뭐의 아래 under the sea, under the tree 이럴 때 사용을 하죠. 자, the account activation key는 will be sent. 자, 별도로 보내질 겁니다. via 뭐를 경유해서 메신저 서비스를 경유해서 뭐뭐를 통해서라는 뜻이죠. The next 3 business day. 자, 일단은 by는 안 돼요. 뒤에 시점이 나와서 해석을 해보면 3일, 3영업일 내에 보내진다는 의미겠지요. 답은 C번의 within이 정답이 됩니다. 113번 4개다. 비동사 다음에 동사의 형태로 사용이 됐고 해석을 해서 풀어야 되겠죠. 자, addressed. 이거 해결하다는 뜻이 있어요. address the concern, address the issue 이러면 그리고 연설하다는 뜻도 있고요. B번은 움직이고 이사하는 거, C번은 포함하다, 데이빗 스테이지드 무대에 올리다. 자, 얼마간의 협의, 토론 후에 이 4시간짜리 연극. 4시간짜리 연극. 여러분들 연극 얼마짜리 보통 봐요? 공연 같은 거 보통 오페라나 이런 것도 한 3시간짜리면 인터미션 중간에 20분, 30분씩 주는 4시간 동안 물론 쉬게 하겠지만 너무 힘들겠죠. 실험극인가 봐요. 아니면 부조리극인가? 어찌되건 4시간짜리 이 플레이의 제작자들이 그 이제 연극 이름이 Behind the Curtain인데 결정했습니다. It should be in its entirety. 이게 이제 전체란 뜻인데 전부 완전한 상태가 4시간을 통으로 다 올리기로 결정을 한 거죠. 그래서 무대에 올리다라고 해서 답은 데이빗 스테이지드가 정답이 됩니다. 114번 4개 다 모두 부사로 깔렸고 해석을 해서 푸셔야 돼요. 일단 A, B, C, D 단어 뜻을 보겠습니다. completely, 완전히, 철저하게, totally라는 단어로 바꿔 쓰셔도 되고요. B번에 instinctively, 본능적으로, C번 eventually, 결과적으로, David defensively, defense가 방어잖아요. 방어할 수 있게 정당하게 라는 뜻이고 이 회사의 직원들이 are screened, 이건 심의나 심사를 받는다, 점검을 받는다. When entering and leaving the main building, 보안 때문에 보안이 전부인 회사들이 있어요. 그래서 회사 기밀이 외부로 유출될 경우 회사에 막심한 타격이 예상될 때 핸드폰 카메라 가리고 뭐 아니면 USB 이런 거 많이 만드는 데 있죠. 그런 생각을 하시면 돼요. 회사의 본사에 진출입을 할 때 철저하게 점검을 받는다가 맞겠죠. 답은 A번에 completely가 정답이 됩니다. 115번입니다. 말씀드렸어요. 오늘 유난히 어휘 문제가 많아서 오늘 많이 틀리는 건 오늘 문제가 좀 어렵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A, B, C, D, sudden, 갑작스러운, B번에 familiar, 익숙한, 정통하다는 뜻도 있어요. C, contradictory, 모순된, 반대, encouraging, 격려하는, 으쌰으쌰하게 해주는 뭐 이런 뜻이고 자, 이 사람이 회사 떠났어요. 왜냐하면 그의 입장 몇 개의 중요한 이슈들에 대한 그의 입장이 경영진의 뭐랑 입장하고 다른 거죠. 답은 그래서 반대가 돼서 안 맞아 나랑. 그래서 난 떠날래. 답은 C번이 정답이 되고요. 이 도지는 여러분들 뭐냐 앞에 이미 언급된 포지션스를 대신에 쓰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도지가 지시대명사로 멀리 있는 건 나타내기도 하지만 동일한 문장 안에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가 뒤에 다시 반복이 될 때 그 불필요한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도지를 사용을 해요. 단수일 때는 that을 쓰고 요거 작년하고 재작년에 시험에 거의 2개월에 한 번씩 출제가 됐었던 단어입니다. 나올 거예요. 시험에 나옵니다. that does 앞에 이미 언급된 명사가 뒤에 다시 반복되는 걸 피하기 위해서 문법적으로 틀리진 않지만 불필요한 명사의 반복을 피하기 위해서 앞에 나오는 명사가 단수일 때 that, 복수일 때 does를 사용을 합니다. 자, 이제 part 6로 가볼게요. 점수 잡는 Hackers.